단 열대우림에서 발 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정말 무서운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풀숲 사이로 개미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매일 먹이를 구하고 개미집을 고치는 데 시간을 보내죠. 개미들은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개미들은 길게 줄을 서서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미는 씨앗을 운반하고 다른 개미는 개미집을 강화하기 위해 잔가지를 운반합니다. 개미들은 자신의 집단이 공격을 당한다면 함께 싸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들에게 접근하는 적은 너무나도 작아서 작은 개미들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미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가 공중에 휘날리다가 개미 등에 착지합니다. 개미의 몸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갑옷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포자는 혼자 붙어서 보호판 사이로 기어오릅니다. 물론 불쌍한 개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은 평소처럼 지나갔습니다. 개미는 개미탑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 안에 들어온 이 이상한 존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도 개미는 여전히 멀쩡하지만 몸 안에서 포자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경계를 장악합니다. 감염 일주일 후 개미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일도 잘 안 돼요. 어느 날 그 개미는 몰래 개미집을 빠져나갑니다. 기생충 포자가 개미의 근육을 통제하게 되었거든요. 개미는 포자를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아 숲을 돌아다닙니다. 개미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cm 정도의 풀잎이나 덤불까지 오르고 줄기를 턱으로 잡아서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요. 기생충은 개미의 몸 전체에 퍼져서 며칠 후에 기어나옵니다. 버섯의 모양이 되기 전까지 매일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곰팡이가 완전히 자라면 공기 중으로 수십만 개의 작은 포자가 방출됩니다. 이 포자는 숲 곳곳에 흩어집니다. 이 포자 중 하나가 어떤 개미의 등 뒤에 떨어졌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동충하초균은 태국, 아프리카, 브라질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며 수천만 년 동안 개미를 감염시켜 왔습니다. 어떤 기생충은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무당벌레 기생충처럼 말이죠. 이 기생충은 곰팡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말벌이에요. 이 곤충은 알을 낳으려고 할 때 새끼를 위해서 이상적인 유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무당벌레를 완벽한 후보로 점찍죠. 이 말벌은 무당벌레를 향해 날아오른 후 침을 쏩니다. 침을 쏘면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 후 20일 동안 기생충은 무당벌레 안에서 성장하고 다 자라면 기어나옵니다. 하지만 유모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벌레는 무당새의 뒷다리 사이에 고치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애벌레는 다 큰 말벌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무당벌레는 고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유충은 숙주의 몸으로 천적을 막기 위해 보디가드를 만들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기생충이 숙주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충이 무당벌레의 독을 주입해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곤충들과 동물들은 독 때문에 무당벌레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만약 포식자가 빨갛고 검은 점박이 방패를 본다면 아마도 멀리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감히 다가오면 감염된 무당벌레는 다리를 숨기고 모든 힘을 다해 고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고치 안에 있는 말벌이 다 크고 나면 말벌은 이 보디가드를 떠납니다. 무당벌레는 그 후에도 살아남기도 합니다. 말벌은 무당벌레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거미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거미줄이 이용한 말벌들은 완벽한 숙주를 찾아 열대우림을 날아다닙니다. 이들 중 하나가 거미줄에 웅크려 있는 거미를 발견했군요. 말벌은 더 가까이 날아가서 물지 않고 거미의 등에 알을 떨어뜨립니다. 유충이 부화하면 유충은 거미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충은 거미의 마음을 바꾸는 화학물질을 주입합니다. 숙주는 다양한 무늬의 모양을 한 더 강한 거미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 거미줄은 유충에게 새롭고 안전한 장소가 될 겁니다. 유충은 이곳에서 성충이 될 거고요. 유충은 일이 끝나면 거미를 떠나 거미줄에 매달리고 고치를 만듭니다. 속에서 말벌로 다 자라고 나면 숙주를 찾아 새끼를 낳기 위해 날아갑니다. 기생충은 육지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숨어있죠. 바닷속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파리, 상어, 문어, 돌고래가 보이는군요. 하지만 저희는 작고 외로운 흰 동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고기는 먹이를 얻으려고 산호와 조류 사이에서 천천히 헤엄쳐 갑니다. 해초를 발견하고는 삼켜버렸네요. 물고기의 입속으로 해초를 따라 들어가 보죠. 두 개의 작고 검은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장기가 아니라 혀를 먹는 물고기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아가미를 통해 물고기의 입에 들어가 혀에 달라붙는 갑각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기생충은 장기를 대체해 장기 대신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의심하지 않는 물고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방금 잡은 물고기 안에서 이상한 혀를 발견하셨다면 그 기생충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생충이 여러분을 물 수 있거든요. 네, 이 모든 기생충은 깊은 정글이나 깊은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집을 포함한 모든 곳에 사는 기생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톡소플라즈마는 단세포 기생충인데요. 날고기, 동물 내장 같은 더러운 장소에서 발견되죠. 하지만 이 기생충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고양이의 창자 안입니다. 거리 어딘가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볼일을 봤네요.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이 배설물은 하수구에 들어가 물과 섞입니다. 하수관을 따라 쥐 한 마리가 달려가네요. 하수구에 물을 마셔서 톡소플라즈마가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쥐는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쓰레기통 사이로 먹이를 찾아 뛰어다닙니다. 그 후 쥐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쥐는 벽 내부로 달리다가 작은 구멍을 통해 부엌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쥐를 발견했지만 쥐는 도망을 칩니다. 바로 이 순간 기생충이 호르몬을 통해 쥐의 뇌 안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톡소플라즈마는 고양이의 창자에 닿는 것 그 한 가지만을 목표로 하거든요. 기생충은 숙주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쥐는 더 대담해지고 고양이의 냄새에 이끌려 숨은 곳에서 나옵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게 되고 톡소플라즈마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나쁜 소식은 사람도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건데요. 감염된 고기를 먹거나 감염된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옮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고양이의 먹이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톡소플라즈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더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10%에서 많게는 60%가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는 인터넷 사용자의 수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기생충을 소개합니다. 로아로아 벌레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벌레는 서아프리카에 삽니다. 어떤 종류의 파리는 이 벌레의 매개체가 됩니다. 감염된 파리 한 마리가 여러분을 물면 이 작은 벌레는 여러분의 피부를 관통하게 되죠. 이 벌레는 체액을 먹으면서 온 몸을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우리 몸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벌레가 눈에 띄기 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여러분 바로 앞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행인 건 로아로아 벌레를 없애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생충은 지구상의 삶에 매우 유용합니다. 기생충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신체는 끊임없이 싸우고 적을 물리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데 이는 신체 보호 발달에 자극을 주거든요. 우리의 면역 체계는 이 대결에서 더 강해집니다. 또 기생충은 많은 생물의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기생충이 사라지면 해충의 수가 증가합니다. 곤충이 농작물을 모두 먹어치워버리면 인류는 먹을 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많은 과학자들은 기생충의 박멸이 아니라 기생충의 보존을 지지합니다. 기생충은 약에도 쓰이거든요. 거머리는 기생충이지만 인간의 피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료할 수 없다면 다른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